자, 오늘 3월이 아니라 6월 13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반도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조금 집중도 했었고 SK 하이닉스라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 한 9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조금 언급도 해드렸고 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칩스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 텔레칩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언급은 해드렸는데 그거 말고 지금 반도체를 보다 보니까 조금 묘한 게 하나가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D램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장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죠.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 강세는 AI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캐파가 작습니다. 캐파가 작은데 캐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면은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도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차트 모습이 조금 묘해요.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바닥론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예전에도 좀 계속 나왔었죠.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이번 차트가 조금 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계속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이때 돌파를 한번 해줬죠. 돌파하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부분의 흐름 자체만 잡아주면은 한 번 더 강세 움직임을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없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S&P 500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이제 다음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AI 관련된 얘기를 했던 기업이 500개 기업들 중에서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는 해 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D램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세였어요. SK 하이닉스가 강세였는데 4% 정도 올랐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세만 잘 끄면은 사실은 뭐 돈을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세 하나 꺼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나 꺼졌죠. SK 하이닉스 예전에 패턴으로 갑니다, 이제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기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요 추세, 요 패턴 돌파해서 안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 저항선에 한번 부딪혔어요. 그렇죠? 저항선에 한번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여기 저항선 부딪혔던 자리가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파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추세 전환이죠. 이게 6월 9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도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은 한참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한 13만 3천 원짜리 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끈을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간에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어요. 눌리는 모습은 있었는데 지금 뭐 여전히 패턴선 안에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너무 쉬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자, 이건 조금 집중을 합시다.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이 하락폭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얘 지금 보면 이만큼 하락하고 이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 이만큼 상승하고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빠졌잖아요. 안 빠진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면 뭐 깃발형이 됐던 아니면은 페넌트형이 됐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계속 관심을 가져 두시고요. 요것도 사실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 지가 지금 한 달 넘었죠. 여러분들한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지는 한 달 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말씀을 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SK스퀘어도 사부작 계속 갑니다. 이 SK스퀘어라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던 그 기간이 있죠.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가격이 지금 85,000원부터 시작해서 31,100원까지 빠졌어요.
31,100원까지 빠질 때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SK하이닉스 지주회사인데 SK하이닉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적자 나니까 이걸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흐름 자체를 보면 SK하이닉스부터 이들 기업들이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일단은 흑자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SK스퀘어도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반도체 관련된 모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SK스퀘어도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도 이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렸죠. 이때 이제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보통 얘기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손이 좀 느리시더라도 흐름만 타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달 말에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느냐? 지금은 일단 반도체 이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도체 부분을 할 때 그냥 뭐 반도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렇게 놓고 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 반도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고 있냐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보여드릴게. EUV 관련된 부분, 자동차용 반도체, 그 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 이러면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해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좀 구분해서 보는 부분이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목 다 보이시죠? EUV 관련된 종목으로 FNS텍,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에로티베켐, 동진, 뭐 넥스틴 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보면 칩셋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셌고요. 그 다음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더 세게 움직였던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이제 반도체 칩 부분에 약간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종목을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세팅을 하고 보시는 걸 바래요. 이거 가니까 이것만 본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뭐 ISC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으로 확 넘어오지는 않는 느낌이야. 비메모리 쪽이 아직은 좀 강세인데 이것도 보도록 하죠. 오늘 오르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PSK나든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계속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인텍플러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8기업들 중에서 흐름을 잡는 애들만 보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를 먼저 본다 이거보다 여기서 누가 흐름을 먼저 잡고 어느 쪽으로 매기가 먼저 몰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신다면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봐줘야 되는 종목, 미리 준비해야 되는 종목은 유진테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진테크라는 종목은 장비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요. 시장 안에서 뭐 내용 나쁘지 않습니다. 내용 나쁘지 않고 최근 들어가지고 몇 개 증권사들이 이게 지금 커버를 새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잘 안 되냐 하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수익이 안 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초기에 잡아야 돼요. 초기에 잡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까지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좋은 얘기로 목표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새로 커버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바닥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예전에 의견은 이랬거든요. 실적 둔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의견을 보면은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사이클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체력이 개선됐대요. 이거하고 상반되죠. 이거하고 상반되는데 이게 지금 기간으로 따져서 보면은 기간 따져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적 둔화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2월 달에는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쵸? 지금 보면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건 3개월 딱 지나니까 개선되었다라고 의견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야 돼요. 리포트 안의 내용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논조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을 하면 그 흐름을 보시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주식은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록 하죠. 유진테크를 보도록 하면 이게 지금 주가가 바닥 쳤는 게 지금 9월 30일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못했어요. 못했고 지금 밑에서 뭐 상승 추세 만들려고 까작까작 거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 가격은 여기거든요. 그 가격권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일이라도 한번 돌파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거래 동반되면서 돌파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관심을 가져두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는데 유진테크가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유진테크가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이거 밀리니까 이제 안 볼래요. 이거 아니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려주시면 큰 흐름에서 지금 이게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패턴 하단에서 턴하는 모습 보이면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밀리면은 여기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돌파되면 여기서 잡아서 단타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은 그게 뭐 무리 없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인텍플러스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도 나쁘지 않아요. 밑에서 지금 추세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러고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두산 테스나도 지금 보면은 이게 흐름이 같이 이렇게 잡아가는 건 좀 묘하긴 한데 두산 테스나도 지금 이러고 있죠. 추세 이제 돌파했어요. 이제 돌파를 하고 위로 아직까지 모양은 잡힌 건 아닙니다. 지금 사면은 물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흐름을 잡으려고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보이죠. 보이면은 8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놓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고 예전에 언급해드렸던 파크 시스템이나 KNJ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갔으니까 다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아니라 AI 그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기 본격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2개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하고 칩스앤미디어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워낙 다른 거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 2개 정도의 종목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R5 관련된 종목군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AI 반도체가 엄청 비싸대요. AI 반도체를 구축하는 데가 엄청 비싸답니다. 근데 AI 반도체는 두뇌잖아요. 그러면은 기억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장하는 부분이 우리 메모리 쪽이죠. 근데 메모리 쪽을 사용을 하는데 메모리가 지금까지 DDR4를 많이 썼는데 AI 반도체가 비싼 반도체다 보니까 이거 설치하려고 그러면 웬만하면 좀 좋은 걸로 설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ISC도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죠?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도 요즘 시장의 특징이 약간 좀 어떻게 되냐 하면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거는 일단 한번 보고 갈까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 하면 옛날에 우리 IT법을 할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IT법을 할 때 어땠냐 하면은 가던 종목만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없어진 종목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한번 불 붙고 난 다음에 계속 그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겁내지 마시고 저번에 얘기를 한 것처럼 많이 오르든 말든 간에요.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리스크 관리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 손실로 잡고 끝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흐름이 꺾이는 그 자리를 이탈가로 잡고 얼마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 리스크 얘는 지금 제가 요즘은 우리 분들한테 지금 30만원 기준으로 이제 그 금액을 제시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시면은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종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못 잡을 이유는 저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그룹핑 해 가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영상 남긴 거 유튜브 멈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종목들 찾아보셔도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뭐 오르겠냐? 그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물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으로 방향 계속 잡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3일 정도 지금 약간 좀 멈춰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FOMC 관련돼서 시장 안의 코멘트는 기본적으로 FOMC는 그냥 동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에 인상한다 그러던데요. 제가 느낄 땐 그냥 블러핑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게 얘기는 할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세게 얘기는 할 건데 제가 느낄 땐 그냥 블러핑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흐름이 안 꺾이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은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옆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보이네. 여기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좋죠. 옆으로 가는 게 더 센 거니까. 지금 3일째 음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나름 시장은 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여타 그래도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거래가 좀 동반이 됐으니까 내일 부분에는 한번 돌파도 한번 다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깨면 시장 조금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전 고점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 포인트 자체가 914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896포인트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뭐 한 20포인트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쫄지 마요. 물론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전 저점까지 왔잖아요. 이전 저점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 종목을 매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기존의 추세를 봐야 돼요. 기존의 추세를 봤는데 만약 이게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으면 하락 추세의 기본은 뭐냐면 보통은 이전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매도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양봉이 떠요, 음봉이 떠요? 양봉이 뜨겠죠. 그런데 하락 추세의 기본은 뭐냐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기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전 저점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여기서 반등한다가 아니라 기존의 추세가 상방인지 하방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저항선 근처에 오면 무조건 일단 겁이 나죠. 이전에 여기서도 꺾였는데 이번에도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서 꺾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때 샀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때 종목을 딱 샀어요. 딱 샀는데 사자마자 뭐 했나요? 물 먹었네. 그쵸? 사자마자 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올라오면은 사자마자 물 먹고, 물 먹지 마요. 물 먹으면 숨 못 쉬어요. 사자마자 물 먹었죠. 물 먹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본전까지 왔으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팔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가 많아, 매수가 많아? 매도가 많죠. 매도가 많으면 양봉 떠, 음봉 떠? 당연히 음봉이 뜨겠죠. 맞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상승 추세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게 상승 추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이제 추세선을 일단 꺾이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입니다만은 오르고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다시 올랐어요. 그 얘기 자체는 저점이 어떻게 됐나요? 저점 수준이 올라가는 모습이, 저점 수준이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있고, 고점은 어떻게 했나요? 고점 수준도 올라가고 있죠. 뭔가요? 상승이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것도 뭐죠? 고점 수준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니까 당연히 상승 추세죠. 저점 높아지고 있고, 얘가 지금 추세선 깨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얘는 상방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 가더라도 무조건 꺾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단지 이것만 기억을 합시다. 저항에 차트가 부딪히면은 원래는 분봉으로 이게 흐름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시기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런 교육들을 해드리면 참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오늘 종가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 바로 간다. 이렇게 그냥 외워놔놓고 저항에 부딪힐 때 불안하면은 물량 좀 축소하고, 근데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저가가 안 깨지면 일단 몰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하고 시장 관련된 부분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